자, 이제 계속해서 그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자바 코드를 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페이먼트가 이제 부모 클래스죠. 부모고 얘가 이제 상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캐시나 뭐 크레딧 카드, 뭐 페이백 포인트 이런 건 다 하위죠. 하위니까 자식이죠. 네, 자식 클래스가 돼. 자식은 이제 하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데 이 기호는 일반화 기호죠. 그러면 이 자식 클래스가 부모의 자원을 산속받으려면은 extend라는 그 명령어를 써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뱅크와 캐시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얘는 실체화예요. 뒤에 문제 보기에서 보니까 얘를 구현이라고 했더라고요. 네. 구현이 되려면은 이 뱅크는 반드시 인터페이스가 돼야 돼요. 네,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캐시나 뭐 크레딧 카드 얘들은 임플리먼트로 받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구분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단지 이 페이먼트 클래스에 대해서 퍼블릭으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제 퍼블릭이 아니라 뭐 프라이빗이다. 이게 이렇지 않고 이렇다라면은 틀리죠. 네. 상속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퍼블릭으로 받았고 다 퍼블릭이니까 여기서 답을 잡지는 않았어요. 자, 두 번째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뱅크인데 뱅크와 여기 캐시라든가 크레딧 카드 이 관계가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인데 인터페이스는 뭔가를 명세하는 거예요. 명세. 명세라는 얘기는 뭔가 선언이죠. 선언. 명세 선언한 거고 임플리먼트는 뭔가 구체화하는 거죠. 구현. 여기 이제 구현할 때는 얘는 뱅크에서 하는 역할이 뭐 캐시라든가 뭐 크레딧 카드라든가 이런 어떤 작업들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들 간의 관계는 물론 여기 머리가 붙어 있으면 화살표가 뭐 비어 있든 아니면 검었든 뭐 점선이든 간에 머리 쪽이 상위로 했었어. 무조건. 여기도 머리 쪽이 무조건 상위 났으니까 하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번이 틀리다는 것을 3번에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임플리먼트 받았지 않습니까? 뱅크를. 그러면 여기 받을 때, 선언할 때 인터페이스로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뱅크라고 해서 여기 인터페이스란 말 써줘야 되는 거죠. 여기. 인터페이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터페이스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는 이런 짝퉁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주의할 것은 이 뱅크, 임플리먼트 다음에 이 뱅크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 인터페이스로 선언해줘야 되는 거고, 인터페이스 선언한 구문은 그 다음에 이 클래스면이지 않습니까? 이 클래스는 반드시 임플리먼트를 써서 구체화를 해줘야 돼요. 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캐시라는 이 클래스를 보면은 상속받는데 페이먼트로도 받고 지금 뱅크로부터도 받죠. 그래서 캐시를 선언할 때 지금 현재 이 페이먼트하고 이 캐시는 일반화 관계지 않습니까? 일반화 관계일 때는 익스텐즈가 돼요. 반드시. 그래서 페이먼트 상위 클래스. 항상 이쪽 상위고 이쪽이 하위가 되죠. 이쪽이 이제 상위가 되는 거고 하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이상이 없어요. 4번 보면은 보초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초가 페이먼트의 부모, 자식 관계 있는 거고 일반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서처럼 익스텐드로 해서 상속을 받아야만 되겠죠. 그래서 4번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미 제가 그 기출집에 보시면
이런 유사한 문제를 풀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구문을 써서 나온 문제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었고, 근데 이게 감사 문제 있었죠. 감사 문제를 약간 변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다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에 다 넣어놨으니까 기출문제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1번은 자바 코드를 물어보는 건데, 자바 코드가 지금 한 서너 개 나왔지 않습니까? 자바 코드는 우리가 이미 그 무리트 강의 올려놨으니까 최소한 무리트 강의 올려져 있는 자바 코드 종들은 여러분들이 익히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이 자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2번도 자바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이 세덴하고 이 팩토리아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시칼이라고 해서 얘는 뭐 교통수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동수단, 뭐 교통수단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동수단, 교통수단에 이제는 세단이 있고 뭐 트럭, 버스, 택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팩토리라는 지금 클래스와 이제 세단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버티칼 여기 오더라는 메소드가 있죠. 우리 항상 얘기지만 이게 소가로로 되어 있으면 메소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더라는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5 미만이겠죠. 이용객이 승객이 5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세덴이라는 이제는 지금 현재 지금 클래스를 이용하고 있죠. 참조하고 있죠.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 이용 관계는 의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존. 의존이란 것은 뭔가를 참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참조, 이용. 같은 얘기예요.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어컬리니는 오더라는 클래스, 오더라는 메소드가 현재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패센저가 5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세단을 참조를 하고 있죠. 리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고 있는 건데, 참조 뭐 이용 관계는 우리가 의존이라고 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되는 거고요. 합성이 되려면 컴포짓에서 이제 기호가 컴포짓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껌에, 그죠? 집합 관계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전체 부분이 되는 거죠. 위에가 전체가 되고 여기 뒤 부분이 이제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부분은 구성 요소예요. 이 부분은 구성 요소, 전체 단 뭐 구성 요소가 되죠. 그래서 얘는 뭐 이미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고요. 또 기출집에 보시든가 하시면 돼요.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플리먼트 구문이죠. 앞에서 이제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이 구문을 생각했을 때는 인터페이스와 선언부라고 했었죠. 현재는 보통 선언부고 얘가 이제는 구현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관계 있는 거. 그런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구현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인터페이스 선언하고 그 선언한 그 클래스에 대해서 다시 임플리먼트를 써서 구현을 해줘야만 돼요. 실체화 해줘야만 되죠. 그 다음에 일반화는 아까 상속관계에서, 그죠? 이거 상속관계에서 볼 수 있었죠. 상속관계에서 이제 볼 수 있었고, 얘들 구문을 보면, 구문이 앞에서도 보면은 세문대 점점점점 했었죠, 이렇게. 이 상속관계에서 보면은 여기 익스텐즈 할 때 여기 세문대에는 점선이 아니라 실선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실체화, 구현, 실체화죠. 구현을 할 때는 점선이고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고, 의존관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까맣고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까맣고 점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이게 유지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면 이 의존 이용 관계하고 비슷한 게 인클루드라고 해요. 인클루드나 이제는 또
익스텐드가 있는데 익스텐디드는 확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포함 관계가 인클루드 포함인데 이 포함 관계가 똑같아요. 의존 이용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의존 관계라 부르는 거고 얘는 어디서 유즈 케이스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이죠. 사용 사례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런 관계들은 자바 코드와 연관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미 다이어그램을 가지고도 뭐 여러 번 나왔었고 또 말로도 나오고 이런 거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다시 말해서 UML이죠. UML 다이어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여기서는 디자인 패턴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디자인 패턴도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올해 디자인 패턴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경관부 시험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관부 시험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뭐 이론서에 벗어난 문제는 없어요. 벗어난 문제는 없는데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3번 액티브 다이어그램 UML이죠. 포크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건, 그죠? 포크는 다이어그램이 갈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포크죠. 포크. 이게 이제 포크 연산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회는 지금 보시면 다중입력이잖아요. 다중입력에다가 하나의 출력. 다중입력에다가 두 개 합쳐지잖아요. 합쳐지지 않습니까? 다중입력에 하나의 출력. 이런 의미고요. 수입 레인은 경계죠. 경계. 수입 레인을 보면은 우리가 경계를 표현한 거예요. 수입 레인 여러분들 수영장 가보면은 그 수입 레인이 있잖아요. 경기를 했다라면은 뭐 수입 레인을 넘어가서 경기를 했다라고 해서 우승하면 우승이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참여하는 클래스를 구분, 경계니까 구분을 하려는 의미고요. 그리고 액티비티를 묶고 조건에 대한 택일. 이 조건의 택일은 여러분들 이미 앞에 제가 분모음 문제도 풀어주셨어요. 조건이 들어와죠. 이 조건 말음무. 조건이 들어왔을 때 뭐 yes면은 일로 가고 no면은 일로 가고 이런 의미죠. 분기가 돼요. 분기. 그래서 4번은 이제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뭐 포크조인 같은 경우는 기호를 써서 이제는 시험에서 이미 바로 일전에 있는 군모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렌이나 이런 거는 국가지나 지방직에서 이미 나왔었고, 근데 프레임이라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얼마 전에 군무원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참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24번. 이 문제는 사실 2015년 감사 문제하고 유사하죠. 지금 보면은 클래스 A가 클래스 B에 펑션을 호출하지 않습니까? 도차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메소드라고 했었어요. 이런 건 다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메소드. 메소드는 구조에서 펑션에 해당되는 거죠. 펑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if 함수, 뭐 for 함수 이런 예약어가 있을 수 있고 예약어. 여기서는 예약어가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잘 응용하는 뭐 칼시 함수 이런 거 이렇게 된 거. 이런 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사용자 정의 함수죠. 이런 뭐 함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if문, for문, while문 뭐 이런 거 봤지만 이런 함수 못 봤잖아요. 그럼 사용자 만든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얘 여기 있는 걸 호출했기 때문에 클래스 B에 펑션 1이 여기 메소드가 있는 거죠.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클래스 B가 클래스 C에 있는 펑션 2로 호출하지 않습니까? 그럼 펑션 2라는 메소드는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A에는 메소드가 현재로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크리에이트가 되어 있는데 활성 여기서 활성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막대가 막대들 이 막대를 우리가 활성 막대라고 하잖아요. 활성 막대. 여기 처음부터 활성화됐던 거고 얘는 크리에이트 생성이 돼서 여기부터 활성화된 거죠. 클래스 C는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왔는데 저 활성 막대, 예?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메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 호출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클래스 B에 있는 펑션 1이 있고 클래스 C에 펑션 2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물어보는 거는 이미 제가 앞에서 단원별 기출 문제 풀이에서 풀어드렸기 때문에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25번. 이제 결합도 응집도를 물어보는 거는 뭐 사실 많이 나왔어요. 매개 변수 나오면은 자료결합도죠. 이렇게 써놓으면 돼, 자료결합도. 그 다음에 모듈 내에 자료값을 수정하거나 내부에 분기한다. 근데 남의 모듈 값을 수정하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에서 얘는 내용결합도가 돼요. 결합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천장에서 이렇게 다 쓰진 않겠죠. 네. 자, 답은 외부 변수니까 외부 결합도죠. 볼 것도 없이 외부 결합도. 네, 외부 변수, 익스턴 변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쓰는 것은 공통 결합도죠. 자스 제공의 공통 결합도. 공통 결합도고. 배열 레코드 이런 거 쓰는 것이 스탬프 결합도였었죠. 스탬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제어 결합도죠. 제어 결합도. 근데 여기서 문제 보면은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위 있으니까 거꾸로 가면 되겠죠. 지금 보면 가가 자스 제외국 내에서 자료결합도가 제일 높아요. 이게 1번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결합도 이게 나가 맨 마지막에 돼야 돼. 맨 마지막에 나가. 네? 맨 마지막. 지금 6개지 않습니까? 여기 6번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시작을 해서 나로 끝나야 돼요. 네. 그럼 뭐 지금 자스 제까지 맞죠? 자스 제. 그러니까 이게 1번이고 자스 제 외 공내 이렇게 되죠. 네. 자스 제외 공내. 그러면은 뒤로 가니까 이제 마가 되고 그 다음에 자스 제 여기니까 바가 되죠. 바가 똑같죠? 외부결합도 4번 다. 네, 다로 가야 되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암기하지 않으면 틀리게 되겠죠. 근데 뭐 이거 공교롭게도 이 문구가 이론서 문구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결합도 응집도를 적나라하게 이제는 이렇게 정리한 책이 뭐 이주원 책이나 아니면 뭐 체험만 이런 책밖에 없어요. 이게 외국 서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스만이니 뭐 소모베리니 이런 책에는 결합도 응집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책들은 한번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한번 게시가 되면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구조체 여기 보면은 뭐 체험 이 다 키워드 않습니까? 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자스 제외 공내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는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26번. 응집도는요, 오노, 암기할 때, 오노, 임시죠, 임시. 네, 임시가, 시간. 또, 오노, 정보 응집도. 네, 똑같은 말이죠. 순기. 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울잖아요, 이렇게, 우노. 네. 그래서 뭐, 울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임절이니까 임계점 절정이라는 게 절정에 다다르면은 순해진다 이렇게 암기하면 안 까먹는다고 했었어요. 뭐 방법이 없어요. 암기하자면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운호 임이 임했을 때 임시니까 시간영립도 같은 거니까 이게 절정 정보정립도 교환영립도 그다음에 순서영립도 기능영립도 그래서 운호 임절정 순기 이렇게 암기하시면 가장 높은 거는 뭐 기능 응집도고요. 승기. 가장 낮은 거라서 우연적 응집도겠죠. 응집도 중에서. 자, 이렇게 암기를 하셔서 맞출 수 있어야겠어요. 자, 17번 보면요. 이 문제를 보면은 지금 수압하고 소트와의 관계인데 수압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얘는 또 C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C언어고 자바는 제가 다 공개해놨으니까 무료 특강을 통해서 그거라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는 소트라는 지금 현재 함수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 아까 뭐 펑션 1, 펑션 2 이렇게 소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 C언어에서는 펑션이라 부르는 거고 우리가 객체지향 자바 시험에 나오는 거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차피 얘를 먼저 봤을 때 뭔가 받았어. 어디 받아왔다는 얘기죠. 받아왔을 때는 이 넘값하고 i값 어디 있다는 얘기죠. 선언을 했겠지. 여기서 점점점 있는 선언을 했겠지. 뒤에 게 크면 어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게 크면 어때요? 예, 뒤에 게 크면은 얘를 이렇게 넘겨주라는 얘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넘겨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는 거야? 여기 교환. X값하고 Y값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 값을 계산해 봤더니 12고 얘가 뭐 15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뒤에 게 크면은 얘는 이 순서 바꿔줘라. 예. 그래서 얘는 뒤에 게 컸었을 때 수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내림차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뒤에 게 컸었을 때 이 수합 문장을 수합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소트를 하는 어떤 단일 함수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뒤에 게 크면 앞에 그 뒤에 거 비교했을 때 뒤에 게 크면은 여기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순서를 x, y 순서 바꿔주지 않습니까? 지금 템포의 의미는 여기가 지금 스와핑하는 거니까 이 의미가 지금 스와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환해 주는 거예요. 예, x, y 값을 이제 바꾸는 거죠. 예, 바꿔서 이제 여기서 뭐 리턴하는 건 없지만 리턴해서 뭐 뿌리든가 하겠죠. 근데 그런 뭐 세세한 거는 어차피 얘는 의사 코드니까 다 나오진 않아요. 이 C 코드가 지금 현재 C 컴파일러에서 컴파일 되지는 않겠죠. 지금 뭐 변수 선언하는 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C 코드를 가지고 그냥 수업을 하는 소트를 하고 하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 수압이라는 함수는 뭔가를 교환이야, 교환. 스와핑,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거, 인터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 뒤에 게 크면 바꿔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예, 여기는 뭐 정렬밖에 없죠, 정렬. 예? 예, 정렬을 한다. 예, 이거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들이 무슨 외부 결합을 하려면 외부 변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한 몸이고요. 이게 한 몸이에요. 지금 봐서는 이 문장을 먼저 수행하겠죠. 그래, 여기서 이제는 넘겨줄 테니까. 예. 나 교환해가지고, 원래대로 하면 리턴 받아서 뭐 어떻게 찍던가 뭐 하겠죠. 그런데, 어떤 얘는 익스턴 변수를 쓴 게 없죠. 예, 외부 결합도 되려면은 익스턴 변수를 써야 돼. 예, 다시 말해서, 뭐, 익스턴, 그 다음에 A,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이런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선언문이. 없잖아요, 그런 거. 응? 그래서 내용 결합도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자스 제어 국내에서,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 수압하고 이 소트와의 관계는 반일과 실관의 관계라는 얘기죠. 내용 결합도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이게 두 개가 비교했었을 때 뒷값이 크게 되면은, 예, i값 넘겨주고 j값 넘겨주는데, 그때는 어때요? 이 두 개 전달받은 앞뒤 간의 값이 서로 교환, 인터체인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반일과 실간의 관계, 내용결합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가 기능, 하나의 기능, 정렬이라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수행하려면 분명히 비교했을 때 이게 만족해야 돼. 만족의 수학 문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바꿔주는 거냐, 그래. 앞뒤로 바꿔주는 거니까. 바꿔줘서 얘는 교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일 기능과 관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깁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모르면은 사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국가지나 지방직 같은 경우, 국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죠. 이 C 코드는 가끔 나와 정말. 그런데 지금 올해 경감부 시험이 처음 공개됐잖아요. 그런데도 나온다는 얘기는 40문제니까 낼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C 문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차이지만
제가 올려놓은 그 무료 특강이라도 꼭 보셔서 시 언어가 이런 거구나 정도는 아셔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28번 보면은 UI 설계인데요. 사실 우리 이론서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초보자, 숙련자 모두 쉽게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야 된다. 다 좋은 얘기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마법사 수준이네. 어떻게 초보자, 숙련자가 모두 쉽게 배워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즉각적인 만족?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입력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입력을 제외한다. 사용자 액션에 적절하고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다 뭐 최고네요, 최고. 마법을 부를 수밖에 없네. 그래서 뭐 이거는 다른 거 알 필요 없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문제는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메타포는 이게 은유라는 게 은유. 은유. 그래서 이제 어디 나오냐면 에자일 기법이 나오죠. 에자일 기법. 이 은유, 메타포, 은유.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에자일 기법. 이런 거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안겨 있는 게 마법사라는 UI 설계 원리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어요. 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자, 이런 문제는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이렇게 푸는데 이게 제일 쉬워. 이 방법이. 이게 이제는 흐름도잖아. 흐름도. 순서도. 순서도인데 순서도를 가지고 이제는 흐름도는 다른 말로 플로우 차트고 순서도라고 하죠. 영역 세면 돼. 영역 이렇게 영역 하나. 여기 영역 또 하나. 여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4개인데 외부까지 하나. 5개죠. 5개. 이렇게 세면 돼요. 이런 건 뭐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 코드가 주어지면 코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드. 분기도수 플러스 1. 코드. 원식 코드가 주어져서 뭐 낸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기출집에 뭐 충분히 들어있으니까. 30번은 V 다이어그램인데 이것도 뭐 사실 많이 나와서 설계 이게 시스템 설계가 이 부분이 개요 설계라고 그래. 개요. 개요면 얘가 이제는 뭐 상세가 되겠죠. 상세. 설계 다 하면 전에는 분석이겠죠. 분석. 구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단위시험입니다.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인수시험, 인수 확인, 알파, 베타 여기 있는 거죠. 이거 뭐 많이 나와서. 자, 블랙박스 테스트하고 이것도 뭐 너무 많이 나왔죠. 블랙박스는 입력값에 의해서 출력값이 결정되는 기능, 성능, 기능과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게 블랙박스 테스트고, 화이트박스는 안에 보는 거니까 화이트박스는 아까 이런 코드를 보는 거잖아요. 코드. 이런 코드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원식 코드예요. 원식 코드 사용자 정의함수 이런 코드. 여기 보면은 이런 자바 코드 있었죠. 이런 코드. 이런 코드를 이제 보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if 같은 뭐 조건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분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선택하는 게 있고, 뭐 무슨 반복하는 게 있고, 무슨 뭐 흐름이 있고요. 경로가 있고, 경로. 이런 말 나오면, 그래서 어떤 조건, if 조건을 쓰는지 while 조건을 쓰는지 분기. 아까 보면은 만족하니까 분기, 콜바의 밸류 하셨으면 분기. 선택, if 선택문, 반복문, 포문, 흐름 알 수 있죠. 경로 알 수 있죠. 또 하나가 복잡도. 이런 말 나오면 화이트박스 테스트죠. 암기하는 방법은 화이트박스는 안에가 보인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원식 코드를 본다는 얘기예요. 원식 코드로 보지 않고 이렇게 조건, 분기, 선택, 반복, 흐름, 경로. 제가 이거 암기했겠어요? 이거 암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코드를 보다 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암기가 되는 거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블랙박스 테스트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소공을 이렇게 암기하려고 들면 안 돼요. 다른 과목 같지 않고
우리가 DB나 뭐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 암기를 뭐 다분히 해야 되는데 얘도 물론 암기해야죠. 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얘는 이미 우리 그 기출집이 앞에서 다 풀어냈던 거야. 예. 이 버리피케이션은 명세서대로, 명세가 중요한 거예요. 명세서를 만들었는지 누가? 전문 시험자죠. 전문 시험자가 이제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명세서. 이 검사 밸리데이션은 사용자가죠. 사용자의 요구. 명세서대로 개발했는지. 시각, 이제 개발자 시각이죠. 개발자 시각. 개발자 시각에서 대상은 명세서. 주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체는 제가 다 써드렸어, 앞에서. 응?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 비터 문제도 이미 서울시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기출집에 앞에서 보면, 다른 문제 보면. 그래서 개발자 시각에 있는 전문 시험자가, 주체는 명세서대로 만들어내는 줄 테스트하는 거죠. 얘는 사용자 시각이죠. 사용자 시각. 네. 사용자 시각에서 얘는 이제 요구예요. 사용자 요구. 네. 사용자 요구 기능을 주체는 이제 전문 시험자죠. 시험자가 아니면 사용자가 시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였었죠. 밸리데이션은 사용자 입장에 있는 사용자나 전문 시험자가 사용자 요구 기능대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밸리데이션. 영자 안 써주면 오류라 했잖아요. 이게. 왜?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것도 많거든요. 한글로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것도 영자 다 써줬잖아요. 영자 안 써주면 이거 오류거든, 이거는. 자, 이 3번. 그쵸. 이제 2만원짜리 신뢰성인데, 신뢰성의 가용성, 비슷한 말이에요. 회복성, 결함, 허용성이고, 시험 가능성, 유지부수성 관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론서나 뭐 달달로또 이렇게 보시면 암기할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신사, 이기에, 애는 뭐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추임새고요. 유효,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ISO, IC 9126이죠. 여기에 보호 이렇게 되면은 이게 25010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ISO, IC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는. 그러니까 기존에 ISO 9126 같은 경우는 신사이기의 유효 신사니까 봐준다 이렇게 암기를 했잖아요. 이거 암기했으면 그 다음 문제 맞출 수 있었다고. 과거 이것도 이 문제도 되게 오래된 문제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 한 10년 동안에는 뭐 국가직이나 서울시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신 분들도 물론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과거 문제를 갖다가 변형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문제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사이기의 유효 여기까지가 권한이료. 그 다음에 보호까지 들어가면은 2501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5010. 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신뢰성을 보시면 어때요? 성숙성, 결합 허용성, 복구성, 여기 가용성. 그래서 앞에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감리사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감리사 그 문제 풀어드릴 때 되게 자세히 해드렸었어요. 그런 거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유지부수성에 보면 분석성, 수정 가능성, 시험 가능성 있잖아요. 시험 가능성 이런 것 등이 있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신사에게 유효했을 때 보완성이라든가 호환성 이런 것은 25,010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자, 35번. 이제 위험에 대한 건데, 피해 관한 거예요. 1번 보면 대외 정보 시스템 간 연계 작업 혼선으로 인해서 위험이 감지하여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간 일정을 조정. 이게 중요한 일정 조정한 거예요. 이게 회피하는 거죠, 일정 조정. 아니, 변경. 이 조정한다는 얘기는 뭔가 일정을 변경한다는 거 아니야? 일정은 뭔가 이제 계획이죠, 계획.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왔어. 계획 변경이라고.
예. 그 계획 변경이나 뭐 일정 조정은 똑같은 말 아니에요? 회피하는 거죠. 피해가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보험 가입했으니까 어때요? 보험사에 정가. 정가는 거예요, 정가. 예. 여러분들 뭐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교통 차 사고 뭐 차 이렇게 하면, 예. 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먼저 전화기 끊어야 되고 보험사에 전화하지 않습니까? 예. 보험사 니네들이 아래 와서 알아서 하라 이거죠. 예. 그 정가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용 한계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수용 한계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완화죠, 완화. 예? 수용 한계를 최소화하니까 완화. 완화. 예, 완화해야 되는 거고, 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거는 어려워. 계획 변경 없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운나라고 하면은 이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북한으로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계획 변경 없이 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수용이야, 수용. 수용할 수밖에 없죠. 분당 상태에서 누가 태어났으니까. 이런 게 이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 전략은 1번이고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 국가지나 다른 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시험, 이 문제가. 다음에 있을 그 실전모의사라든가 그 동영모사 시간에 제가 이런 문제를 풀어드려요. 네?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적중을 한 거죠. 왜냐면은 적중했다는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적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출문제에서 뭐 나왔던 걸 번역해서 내면은 그건 적중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국가직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간부 이 문제를 경간부를 준비하는 학생들만 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직이든 서울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물론 볼 텐데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시사적인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책에 다 있어요. 달달에도 다 있는 거고 꼭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겠어요. 36번은요. 얘는 사실 그 감리사에서는 여러 번 나왔었고 이걸 제가 얘는 그 감리사 문제도 풀어드리고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풀어드리고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일정 차이라든가 비용 차이 이런 거는 알 수 있잖아요. 라는 전체 여기까지 다 요 부분은 다 의미를 하고 있는 라는 여기 뺀 거죠. 일정 차이라든가 비용 차이를 뺀 나머지. 나머지를 얘는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일정 차이는 말 그대로 일정이 중요하죠. 일정.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암기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뭐 계획 비용을 제시하잖아. 계획 비용. 응?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계획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억을 다 주는 회사가 없죠. 만약에 지안 홈피라고 봐봐. 지안 홈피를 개발하는데 업체들이 이제는 A라는 업체는 10억 달라고 그러고 B라는 업체는 5억 달라고 그러고 뭐 C라는 업체는 뭐 20억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그 업체를 선택할 때 이 중간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업체가 탈락이 되는 거고 너무 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싸도 이제는 왠지 중간을 개발하다가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뭐 중간 업체 선택다 쳐. 이게 계획 비용이에요. 계획 비용. 근데 이 A사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홈페이지를 뭐 개편해야 된다. 지안 홈페이지를. 이 지안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거를 10억을 달라고 해서 10억을 다 주지 않아요. 지안에서. 그러면 실제 이제는 획득 비용이 중요한 거죠. 니네들하고 1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거는 5억을 제시한 데도 있더라. 그리고 니네들의 어떤 기능에 이런 기능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8억에 했어. 8억에. 이게 획득 비용이에요. 실제는 A사가 지안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선하려고 리뉴하려고 제시한 금액은 10억이죠. 근데 실제 협동한 것은 8억이란 말이에요. 8억.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봐야 8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 비용은 예를 들어서 9억이 들어갔다. 쳐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 계획 비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들을 이제 지워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얘가 뭐 2년이다. 2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획도 8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6년을 줄여야 돼 이게. 2년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잡았으니까 내가 받은 돈은 8억밖에 안 되니까 어때요? 이걸 인건비에 줄여야 되는 거니까 획득 비용이 이렇다는 얘기는 개발 기간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개발 기간을. 그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어. 자, 이제 실제 이제는 이렇게 해보니까 8억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1.6년이 걸려서 이제 8억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원래 받은 돈은 8억이잖아요. 그럼 1억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로는 계획이 일정이에요. 어차피 계획이란 말 일정 아니에요?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 했었어. 계획이란 말 일정이고 그럼 일정차에 일정차. 일정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요 계획 비용이 이제는 플랜이니까 여기서 이제는 PV가 되겠죠. PV. 계획 비용.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이 이제는 실제 획득 비용이니까 얘가 EV가 돼요. EV. 그 다음에 실제 비용은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얘가 액츄럴에서 밸류에서 AV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할 때 EV에서 일정 차이는 PV를 빼주면 돼요. 이 두 개를 가지고 획득이 중요한 거니까 실제 비용인 게 비용 차이잖아. 비용 차이. 비용 차이를 이렇게 구한다 그러잖아요. 비용 차이. 그럼 이 실제 내가 들어간 돈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획득한 돈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시안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제 8억이니까 그 들어간 돈은 뭐 9억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빼주는 거죠. 실제 비용 마이너스 되는 거죠. 밑지고 장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를 들어서 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예산이니까 예산. 그래서 가는 전체잖아요. 전체. 전체니까는 최초에 예측했던 총예산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건 몰랐다 하더라도 나가 여기잖아. 나가 여기 이 비용 차이. 이 비용 차이면은 이거란 말이에요. 비용 차이 관계되어 있는 것은 AV라는 얘기죠. AV. 그래서 AV 된 거 이거밖에 없을 게요. AV. 그 다음에는 이게 일정 차이가 다지 않습니까? 일정은 여기 이제는 PV 관계 있는 거죠. 일정 차이 PV. 그래서 여기서 PV가 돼요. PV가 여기서 EV가 아니라. 그래서 라가는 실제는 획득 비용. 실제 여기 실제 획득 비용. 실제 획득 비용에서는 이만큼의 일정 차이라든가 뭐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획득 비용은 그 라가 된다. 그래서 라가는 E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잘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사실 뭐 지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그렇게 디테일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리사에서는 이런 용어를 써서 이미 나왔고 이렇게 뭐 그래프로 갖고 나온 적은 없어요. 감리사도. 그런데 그 값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가 뒤에 가서 동영모사 시간이라든가 이런 데 풀어드려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이론 시간이라든가 달달로드 시간에 다 이미 정리해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이거는 몰랐다 치더라도 지금 이걸 다 안 써주잖아요. 영자 안 써주잖아요. 영자 써주면 다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AC가 뭐고, PV가 뭐고, EV가 뭐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는 여기 이거 읽어보시면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말이.
예,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제가 아니는 계획 비용은 PV, 그죠? 그 다음에 획득 비용은 EV, 실제 비용은 AV 이렇게 해서 예를 들었었고 이 두 개 계획이니까 계획이 일정이야. 일정 차이지 않습니까? 일정 차이. 예. 일정 차이는 스케줄링이었었죠. 예, 비용은 코스트였었고 SV 뭐 차이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획득 비용 대는 실제 내가 일을 해서 프로젝트를 뭐 1.6년 해가지고 들어간 비용이니까 이 비용에 관한 거니까 여기서는 비용 차이 CV 이렇게 해서는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되어 있는 것을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이는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겠어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형사 항목에서 이제 수정 작업이 완료되면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형상 관리에 다시 등록하는 거예요. 다시 등록. 예. 다시 등록은 체크인이죠. 등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서버로부터 수정할 형상 가져오는 거니까 빼오는 거죠. 체크아웃이고. 그 레포지토리는 이게 저장소야. 저장소. 우리가 뭐 레포지토리는 저장소. 예. 일종의 DB죠. DB. 예. 관련 문서라든가 코드 이런 것 등이 들어있는 문서. 예. 저장소. 예. DB에 해당되는 게 레포지토리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는 우리말로는 양도죠. 양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걸 말해요. 양도. 사용자한테 주는 걸 말해요. 양도, 양수할 때 양도 주죠. 사용자한테. 그러니까 사용자 이용 환경에 있던 이식. 사용자 환경 이식 시켜줘야 배포해줘야 사용자가 업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포는 릴리즈, 양도라고 하죠. 34번. 리맨은 소프트 진화의 원리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유지 프로세스는 시스템이 소멸될 때까지 일정한 평균 작업량을 보인다. 일정한 평균 작업량을 보이는데 얘가 변경의 원칙입니까? 그 지속적 변경이라는 얘기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변경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지속적 성장을 하는 거고요. 예, 이게 안정성 유지 법칙이죠. 예, 시스템이 소멸될 때까지 일정한 평균 작업량 보인다는 게 안정성 유지 법칙이고요. 예,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죠. 복잡도 증가의 원칙 또는 엔트로피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거 중요하시죠. 품질 감소하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계속 진화하면서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복잡도 증가니까. 복잡 증가하게 되면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짐으로써 꼬이죠. 꼬인다는 얘기는 뭐 비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수명이 단축되고 수명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은 감소한다.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진화하면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39번 보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수행 중 변경 요청에 대한 평가 조정 승인 여부, 이 평가 조정 승인 여부를 승인 여부 결정, 이것은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형상관리위원회가 작업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형상관리, 네,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형상통제를. 그래서 형상 식별을 할 때 트리고주를 써요. 트리고주.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같지는 않지만 WBS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첫 문제가 WBS였잖아요. 네, WBS 같지 비슷해. 그래서 트리고주를 써가지고 형상을 식별해줘. 이 형상은 산출물이에요. 산출물. 아까 산출물은 뭐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문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정, 식별자 선정, 베이스라인, 기준선. 네, 형상 제어하는데 이게 제어가 같이 통제죠. 똑같은 말이에요. 통제라는 말. 형상 통제. 네, 형상 제어. 변경 심사하고 실시 확인 이런 것을 형상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통제나 제어는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는 문서화. 보고서는 문서화하는 거예요. 문서화. 네, 문서화 이루어지는 거고, 감사는 이게 품질 보증하는 거죠.
품질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뭐 금방 맞췄겠죠. 자, 40번. CMMI가 상대적으로 덜 나왔어요. 이제 최적화니까 5레벨이죠, 5레벨.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 해결 5레벨. 정량적 이거 4레벨. 의사결정 분석 이게 3레벨이죠. 2레벨이고. 초기. 이거 안 물어봐요. 관리된. 제일 중요한 게 문서화. 그 다음에 정의된. 디파인은 표준. 3레벨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분석 해결이 있고요. 정량적. 그 다음에 정량적이니까 4레벨이죠. 정량 관리를 하고 프로젝트 성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5레벨은 원인 분석하고 지속적인 개선. 이런 게 키워드였었죠. 그래서 뭐 각각의 레벨의 특징을 이제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레벨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들, 그 하이 프로세스들, 그 이론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표를 보고 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시험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 경관부 문제를 봤는데요. 사실 올해부터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는 뭐 얘가 주관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바뀌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신뢰성, 뭐 공개를 함으로써 신뢰성도 있고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있냐는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는 문제를 보면은 한두 문제 빼고는 다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기출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는데 제가 여기 질문하는 학생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학생이 암기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많이 보고 했는데 커트라인에 못 걸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소공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은 그 데이터베이스는 암기를 하면 되거든요. 암기하면 웬만큼은 다 돼요. 약간 이해하고. 근데 소공은 내가 문제를 조금만 바꿔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암기를 한다라고 한들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뭐 품질 보증이라는 단어만 하는데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르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한 줄 한 줄 암기한다는 것은 진짜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뭐 제가 커트라인이 70점대 후반인 걸 알고 있거든요. 높지도 않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런데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반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이러면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문제 수준이에요. 그렇게 뭐 커트라인이 뭐 77점, 78점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낮았다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는 이 경관부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공자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다 속지 않고 빨리 어떻게 암기해서 커트라인이라도 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른 과목 같지 않고 얘는 이해를 수반으로 해야만 돼요. 아까도 봤자면은 C코드나 자바코드 문제가 한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C나 자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무리투 강의 열어놨으니까 그 몇 강 되지도 않아요. 한 5강밖에 안 돼요. 그거 뭐 맘 잡고 하루 이틀이면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보고 대충은 C 언어가 이런 거구나. 자바가 이런 거네 하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하고 기출문제만 뭐 이렇게 딸랑딸랑 풀어보고 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올해도 문제 공개했으니까 내년도 공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공개하다가 말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이제 당분간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수준이 정상인 거고 문제에 대한 오류도 없어요. 보면은 깔끔해요 일단은. 다른 시험 같지 않고 또 약간 심플하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다가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Q&A 보면은 뭐 Q&A는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Q&A 올릴 때 수강 후기도 하나 써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경과한 문제는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